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오늘은 방생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방생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생의 대상은 동아시아는 방생 대상을 용이 될 수 있는 물고기를 방생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토템들이 나중에 하나의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융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생구자라고 합니다. 용에게는 9개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생의 대상도 뭐 새라든가 이런 거 방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못 봤고, 꼭 용이 될 수 있는 동물, 물고기 중에서도 용 되는 거, 그게 이제 거북이. 그래서 주체 방생의 대상 중에 거북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미꾸라지 용된다라고. 거북이는 뭐 현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 용된다. 그 다음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도 그게 원래 미꾸라지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염난 이 물고기들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게 더 높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비늘 있는 물고기, 비늘 없는 놈이 있고 비늘 있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사상도 좀 이제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비늘 없는 물고기는 제사상에 안 올린다. 그러니까 막 갈치 이런 애들, 고등어 이런 애들 안 올린다라는 것도 있어요. 꼭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다는 건 갑옷을 입었다, 신분이 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꼭 뭐 물고기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이 있는 거는 남성적인 거고 권위적인 거고 지위가 높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수염이 있는 비늘 있는 물고기가 최고다. 잉어입니다. 그게 잉어입니다. 그래서 잉어와 관련해서 뭐 등용문, 잉어가 용문으로 올라가면 용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고, 하지만 잉어는 이제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수염 있는 물고기들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3급수의 탁한 물에 살기 때문에 눈이 퇴화돼서 이 촉수가 발전한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저분한 물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수염 있는 거는 권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염 있는 물고기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수염이 있거나 수염과 비늘이 동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우선성을 가지면, 우월성을 가지면 수염이 더 우월성이 강해요. 그래서 수염 있는 물고기들은 다 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단가가 싸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꾸라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생이 뭐 자연을 파괴한다,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꾸라지는 100억 마리를 풀어도 절대 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 환경 파괴를 시킬 정도의 째비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뭐 거북이를 방생하는 데도 있던데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요. 수임들이 그 단가 계산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북이 풀어서는 이게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거북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북이 배에다가 이제 뭐 이름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고 뭐 이런 거는 있어도, 스님들은 그 방생비라는 게 워낙 책정가가 낮기 때문에 그걸로는 거북이를 풀면 절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거북이 안 풉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는데, 조계종에서 미꾸라지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꾸라지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미꾸라지를 풀려면, 미꾸라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염난 고기들에 사는 데가 약간 지저분한 데이기 때문에 너무 맑은 지역에다가 미꾸라지 풀면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방생의 장소도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미꾸라지를 풀어서 뭐 미꾸라지가 용된다라는 생각만 있는 것이 실제로 뭐 용이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용될 만한 걸 풀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늘까지 있으면 더 최상급이 되니까 잉어, 그리고 그 등용문이라는 게, 용문이라는 게 실제로 황하에 있습니다. 그게 물줄기가 두 개로 합쳐지고 약간 이렇게 층이 지는 폭포 같은 데예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이 그렇게 큰 폭포가 아니고 물 안에서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약간 이렇게 계단 같이 돼 있어요.
폭포라고 말할 정도 수준도 아니고 약간 계단같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물이 합류해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물고기들이 그런 속성들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용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거는 극기의 상징이고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대상 자체가 마치 그러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용이 되는 그러한 그렇게 되면 대박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미꾸라지를 풀어주면서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초에 대보름 안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내 스스로를 맑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걔가 용이 될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정초에 미꾸라지 풀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날도 추운데 굳이 왜 정초에 합니까? 그 정초에 하는 이유는 정초에 방생을 하는 이유는 정월대보름 안에 나쁜 것들을 모두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가져야 1년 동안 그 충만하고 좋은 에너지로 1년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를 그렇게 찬물에 풀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그 미꾸라지가 꼭 잘 살아서 용이 된다가 아니고 내가 그 풀어주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맑히고 정화하고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해지고 선이 되고 빛 쪽으로 가면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방생을 진기한 방생을 한 2번 했었습니다. 기가 막힌 방생을 했었는데 한 번은 미얀마 가서 미얀마에 가면 새방생이 있어요. 새방생이. 제가 새방생을 2번 했는데 그 새를 한 마리를 사면 그게 한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새 사원 앞에서 이렇게 새를 잡아놓고 방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른 스님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새를 사다가 방생을 하고 있었어요. 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는 길이 든 새라서 다시 돌아온다. 네가 풀어줘봐야 그건 돈 낭비하는 거다. 지금은 날아가는 것 같지만 저놈이 짜고 있기 때문에 스님이 참배하러 올라가면 걔가 이렇게 부르면 다시 온다. 우리 어렸을 때 세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육교 위에 세점. 그런 것처럼 다 제가 짜고 먹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방생이라는 건 저건 새방생 필요 없다. 스님은 낚였다.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꼭 잘 돼서 날아가서 완전히 사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전부 다 성공하고 일론 머스크 같이 되고 무슨 뭐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중에는 범죄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해주는 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흡족한 거지 그걸 통해서 꼭 얘는 결과까지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꾸라지를 풀었으니까 쟤는 용돼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 자체를 풀어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 스스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법문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이유가 상대의 기분이 나쁠까 봐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 봐 내 성격이 보일까 봐 그게 아니고 내가 화를 내면 내 스스로 내면의 평정심이 무너질까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문제. 방생도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 가이드한테 아니 방생이라는 것은 꼭 풀어줘서 제가 잘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풀어줬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실제로 뭐 풀어줘서 야생으로 나갔다가 뭐 더 큰 새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고 뭐 뱀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돌아오는 게 더 오래 살고 걔한테는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도 그런 판단을 하니까 부르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2번째 미얀마 갔을 때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에는 이제 2종류 새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2종류. 그렇게 길든 새도 있지만 진짜 야생새도 있어요. 그래서 야생새를 사다가 신도분들한테 다리를 하나씩 새를 이렇게 사다 보니까 한 마리씩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새가 모질러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잡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리를 하나씩 잡아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리를 잡으니까 새가 다리가 부러지려고 그래요. 새가 발버둥쳐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껏 잡으라 그랬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그 생명, 생기, 생생지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생지덕.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북돋게 되면 정초의 그 생기, 살려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이렇게 북돋게 되면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파사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삿된 거를 물리쳐서 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삿된 것이 물러나면 스스로 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드러나면 삿된 것은 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비슷한 이제 물고기 방생을 제가 압록강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백두산 갔다가 압록강에서. 그때 가이드한테 제가 뭘 얘기했냐면 물고기를 좀 구해라. 그랬더니 여기는 방생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구해라. 진짜 충격적인 물고기가 왔습니다. 월척방생이라고 들어보시 이만한 잉어를 가져왔는데 방생용 물고기만 이따시만한 거 2달아가 온 거예요. 통으로. 한 마리에 3,000원. 진짜 월척. 우리나라는 3,000원 별게 아닐지 몰라도 그 동네 3,000원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야, 이 월척 방생을 하는데 난 진짜 더 웃긴 거는 왜 북한 분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압록강이 실제로 이게 무릎 정도밖에 안 옵니다. 이게 갈수기 때 무릎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생을 하는데 그 압록강에서 방생을 하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던졌더니 애가 잡힌 지 좀 돼가지고 애가 빠릇빠릇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녹아나가지고 완전히 뭐 땡 잡았다 이래가지고 그 나와서 우리가 물고기를 풀면 저 하류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게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오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애가 물에 넣자마자 애가 파닥파닥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지? 나는 누구고? 나 이거 어디지? 뭐 이렇게 약간 할 때 잡히는 거야. 그렇다고 잡지 말라고 뭐 소리친다고 저놈들이 안 할 것도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신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데 저쪽에 가서 풀어주는 게 안 나을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어주는 그 마음이 귀한 거지. 제가 저 사람한테 안 잡히고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1년을 살겠어요, 2년을 살겠어요, 3년을 살겠어요. 결국은 어차피 죽어요. 어느 순간에. 단 당신이 지금 현재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 자체로서 이미 공덕은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게 풀어주는 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나한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왜 하필 정초에 하냐면 그 정초에 함으로 인해서 모든 안 좋은 일은 정월 대보름 안에 전부 나쁜 것들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내야 되기 때문에 정초에 뭐 다른 사찰에도 가고 삼사순례도 가고 방생도 하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 방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불교는 원래부터 사성평등으로 해가지고 처음 부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인간평등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 인간 방생이라는 표현 그건 진짜 무식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스님들이 진짜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천진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건 뭐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부처님이면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지천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불교에서는 애들을 그냥 업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그걸 깎여 나가서 결국은 붓다가 되는 거지. 그럼 수행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살면 되지. 그 다음에 백중 때 이런 물건 같은 거 태워달라고 이렇게 신도들이 올리는데 그거 갖다가 무슨 뭐 태우면 환경도 오염되고 낭비가 되니까 저 복지원이나 이런 데 좀 가난한 분들에게 갖다 드릴게요. 그거는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은행에다가 송금해 주세요 하고 수수료를 받아놓고 이거 송금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절히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이 태웠을 때 무조건 가게 되는 거거든요. 태우기 싫으면 아예 안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횡령입니다. 횡령, 범죄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생각 없는 분들이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를 사실은 좀 많이 환기를 해야 돼요. 생각들을 하면서. 그거는 신도가 바로잡든 스님이 바로잡든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잡아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수해서 고칠 수 있는 게 귀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증물탄계라고 허물이 있음에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걸 조금만 알아두시면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생에 대한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좀 이렇게 묶어서 해드린 거고, 방생의 기본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직접 물고기를 풀어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어떤 절들이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그냥 스님들끼리만 몇 마리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생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물고기를 풀 수 있게 하는, 자기가 번거롭더라도 생략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절에서 향 키는 거,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방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직접 물고기를 풀어주니까 방생이지. 그럼 스님만 방생하고 딴 사람들은 방생을 안 해. 그럼 방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 그럼 당신들끼리 가서 방생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지. 마음이 중요하면 이 세상에 그럼 뭐 학교 갈 필요도 없지만 마음이 중요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 마음만 하면 되지 뭐.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뭐 마음만 하면 되지 뭐.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어떤 것은 주관적이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중심이냐 형식 중심이냐, 그 다음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갖춰야 되느냐, 형식이 우선이냐 내용이 우선이냐, 이게 여러 가지들의 논리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과 공유되는 것은 형식이 중심이 되고 내용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뭐 통과 의례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은 갖춰놓고 거기에 내용들이 들어가게.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좀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 동아시아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생 이야기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